나를 바꾸는 호흡의 기적과 비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한 호흡은 폐가 산소를 흡입하여 심장을 통해 혈액에 산소를 실어 보내고 온몸에서 받아온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역할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호흡은 그 형태에 따라 자율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오장육부와 마음을 조절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에 있어 들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은 들숨이라고 하고, 내쉬는 숨은 날숨이라고 합니다. 들숨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우리를 이완시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가장 중요한 자율신경은 오직 호흡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면역의 주체인 백혈구는 또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면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이나 운동보다도 먼저 호흡을 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율신경은 또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의식 없이 하는 호흡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몸을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자연의 파괴와 공해로 인하여 더군다나 미세먼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으로 인해 점점 그나마 호흡이 약해지고 있지만, 호흡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이 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몸을 좀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사서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서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심 밖에 있던 우리의 호흡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호흡을 좀 더 강하고 깊게 부드럽게 하여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잘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몸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몸속에 주어주신 인간의 자가 치유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율신경이 원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기에, 호흡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기 중의 공기를 흡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자율신경이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백혈구를 다스려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부조와 질병은 유대 심소 기현생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 심소 기란 뜻은 무슨 말이냐?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가는 음식은 너무나 많고, 유대 마음의 양식은 적게 먹고, 심소 대기 중에 기운인 공기를 코로 통하여 흡수한 일은 너무나 희소할 정도로 기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로 유대 심소 기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복잡해 보여도 코로는 대기의 기운을 마시고, 입으로는 땅의 곡식을 먹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먹을거리를 가장 중요시하며 탐욕스러울 만치 좋은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현생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먹지 못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영양이 과잉이 되어 생기는 병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한쪽 일부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소현상입니다. 마음의 양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존경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 이유는 사랑의 언어, 존경의 언어는 외국어를 10년간 배워도 제대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부부간에도 다른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쳐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의 양식인 기본적인 존경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있지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이 바로 심소현상입니다. 셋째로 기화현상입니다. 귀희현상입니다. 대기 중에 기운을 흡수하는 호흡에 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므로 생명의 기운을 잃어간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은 치사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하면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기에 평소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호흡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생명의 지장을 느끼지 않는 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병원만 들락날락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에 좀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 많이 하죠? 대기, 공기, 기 다 같은 말인가요? 기라는 말을 쓰면 뭔가 좀 요상한 것 같고 공기라는 말을 쓰면 그냥 그런 것 같고 대기라는 말을 쓰면 좀 유식한 것 같고 어떤가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흔히 공기라는 말을 산소와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대부분은 산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호흡을 통하여 대기 중에 있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기, 공기, 기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라는 말은 서양 의학엔 없는 말이고 한의학에서만 있는 개념의 동양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혈액이 온몸을 운행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온몸을 순환할 수 없게 반드시 다른 무엇이 힘껏 밀어주어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몸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순환하여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때 밀어주는 필요한 힘을 우리가 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라고 하면 이상한 느낌을 갖고 무슨 돌을 닦는 이상한 사람들 쓰는 말이나 신비한 힘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기는 의학용어이며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의 현상을 표현하는 단순한 말인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시고 편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폐가 열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폐가 열을 받게 되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열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열기가 발생하죠. 열이 뻗친다 라는 표현처럼 몸속에 생긴 열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빠져나가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 몸속에 열이 생기면 그 열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대부분 머리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열이 나고 머리가 찌근찌근해지죠. 그 과정에서 인체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상 심장에는 열이 쌓일 수 없으나 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포는 벌집 모양으로 생겨서 빽빽한 방 사이사이로 열이 들어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호흡의 기능이 떨어져 집중이 안 되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고 식욕부진이 생기고 불면증, 변비, 설사, 머리가 어지럽고 가스가 찬 것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해지면 위염이나 중풍, 당뇨병, 암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강한 호흡 운동을 통해 폐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폐포에 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면 차분히 그 자리에 누워서 호흡 운동을 하거나 앉아서 아니면 서서 하는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몸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으며 폐열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이 폐열을 식힌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폐와 심장이 이렇게 중요한데 폐와 심장은 어떤 비율로 몸에서 움직이는가? 1대4의 비율로 움직입니다. 심장과 폐는 서로 분리해 말하지 않고 심폐기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는 폐와 심장은 서로 보완 의지에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심장은 혈관을 주관하고 폐가 기를 주관하는 이치에 따라
폐의 기능이 원활할 때 혈액의 순환도 원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폐가 한번 숨을 쉬면 심장에선 4번 맥박이 뜹니다. 따라서 숨을 멈추면 심장의 맥도 거두고 반대로 심장이 마비되면 숨도 멈추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황제 내경에서는 심장은 인간의 생명을 운영하는 정신활동의 근본을 주관하고 폐는 생명현상인 맥의 흐름을 기재하는 호흡을 주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폐와 심장의 관계를 그 오래전에 이미 황제 내경에서는 밝혀서 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황제 내경에서는 폐와 큰 창자는 형제 장부이다라고 말합니다. 폐와 큰 창자는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 큰 창자의 기능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와 큰 창자는 모두 공통 기능이 있는데 모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폐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큰 창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난 찌꺼기를 배출하는 기능이 바로 큰 창자의 기능입니다. 고로 동맥경화, 협심증 등과 같은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혈액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폐에 신경을 써서 원활한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호흡 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환경오염, 흡연, 인스턴트 식품의 남용으로 폐의 기능이 약해져 약 17%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 기능의 10%만 좀 더 끌어올릴 수만 있으면 한층 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모였다면 중년들의 얘기는 건강 비결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웃어야 한다, 많이 걸어야 한다, 다양한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그 효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본이 되는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먹는 것은 호흡만큼 생명과 직결이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인구 중에 암으로 사망한 이가 가장 많고 암 중에서도 폐암으로 사망한 이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주변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나 여성들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평소의 호흡의 활용량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폐 건강에 유의하고 깊고 조용한 호흡법을 생활하여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병의 뿌리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거의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병이 뭐냐?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저산소증입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오염으로 인한 산소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호흡 장애, 질병이나 흡연에 의한 폐활량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산소 부족증에 자기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 전철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 자가 운전자들도 교통 혼잡으로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놓으면 산소 부족 현상을 분명히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산소증에 시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자신감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처리를 서두르게 되며 끝내는 심한 만성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은 우리의 인간의 뇌입니다.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신장, 췌장순으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들입니다. 심장에서 하루에 보내는 혈액의 총량은 8,000리터 정도인데 그중 4분의 1이나 엄청난 양의 혈액량을 뇌가 소비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뇌가 그 크기에 비해 많은 산소를 소비한 이유는 산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뇌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뇌 등 뇌가 활발하게 운동할 때는 인체에 흡입되는 산소의 40%가량을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산소를 전달하는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때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장 기능에도 직접적인 장애를 주어 협식증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의식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에도 많은 손상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 붓거나 팔다리가 붓는 것도 저산소증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인슐린의 작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는 곳은 췌장의 B세포인데, 이 B세포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면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게 되므로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치료해 가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누적이 되면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931년 세포호흡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생리학자 오바르크는 산소 결핍이 암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8, 90년 전에 암의 유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밝혔고, 그로 인하여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얘기에 귀담아 들어서 호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 누구나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공평하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호흡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이 강좌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